그리고 여기 헌팅 술집이 진짜 유명해요. 헌팅 술집이 제안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다시 홍대예요. 대현 씨 왜 이렇게 헌팅에 대해 잘 알아? 모텔도 잘 알고 하여튼 되게 잘 알더라고 그런 저는 부분들.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권 촬영 나왔어요. 이빨로만 때우다가 발로 좀 뛰려고. 여기 합정역 왜 왔어요 여기? 일단 저희가 마포 여기서부터 홍대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합정역부터 홍대까지 걸어가려고. 합정역을 시작으로 홍대 상권까지. 이런 홍대 같은 오프라인 상권들이 떨어지고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홍대 상권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합정역이 최근에 이런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다 상업지예요? 건너편에 상업지고 여기가 원래 손예진 씨가 원래 요 건물? 땅 갖고 있다가 90억대 사서 130억에 팔았으니까 4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되게... 팔고 이제 그 자리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이거를 준주거 지역일 때 샀다가 상업지역일 때 샀는데 단독 개발이 안 될 때 샀다가 단독 개발이 됐죠. 바로 차익을 남기고 팔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 보면 한동 빌딩이라고 있어요. 한동 빌딩 요쪽 여기는 준주거 지역, 오른쪽은 상업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준주거고 이쪽은 또 상업, 저쪽도 상업. 근데 이쪽 블럭이 준주거 지역이더라고. 왜 그런가라고 저희도 보니까 옆에가 상업지 인센티브를 받아 지은 건물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청년주택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줬었잖아요. 청년주택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사실 여기도 준주거인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오면서 여기 주변을 좀 보면서 시행하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해볼 만하다. 합정역을 기준으로 사거리잖아요. 메세나폴리스 있고 딱 보니까 여기 대로변이 다 상업지예요. 그거 다 준주거가 하나 껴있고 그거 다 상업지야. 그리고 이제 합정역 같은 경우가 장인리 발전소가 재개발 재정비 쪽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개발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년 됐어요. 매번 또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바뀌었는데 일단 그래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개발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영정 씨가 이거 온다 그래 시세를 대충 검색하고 보니까 여기가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저기 삼성화재 저 건물 있잖아. 엄청 큰 건물. 600평짜리 대지. 맞아요. 2018년에 630억에 팔렸는데 16년에는 500억이었더라고. 상업지잖아요. 18년에 630억이면 평당 1억 정도에 팔린 건데 지금은 3년 동안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또 폭등을 했으니까 지금 저거의 가치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대로변에 2011년에 팔린 거 상업지를 보니까 평당 1억 5,200에 팔렸더라고. 지금도 1억 5천에 사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워낙 건축 경기가 좋다 보니까 대로변 상업지에 특히 역세권에 거의 1억 5천 사기도 쉽지 않고 거의 그래요? 2억 가까이는 줘야지. 그럼 1억 5천에 사신 게 올해 초였는데 지금은 더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럼 저 건물은 600평이면 2억 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덩어리가 또 크니까. 덩어리가 좀 디스카운트가 된다? 지금 이쪽에 상업지 이쪽에 건너편 쪽이 원래 다 공동개발이나 지구단위 많이 규제가 돼 있던 지역인데 여기가 거기가 풀리면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건너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도 묶어서 지으려고 요즘에 그런 좀 신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건너편 상업지, 상업지고 엄청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다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들은 왜 이렇게 낮아? 얘네들은 왜 개발을 안 해? 여기가 얘들은? 이제 소유자들도 다 다르고 소유자들끼리 다 파는 거를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야지 개발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지을 텐데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에서 뭐 한두 개 사가지고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한 4개는 사야겠네 이렇게. 3개는 사야지 좀 개발할 만한 게 나오니까. 그다음 세입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명분을 해주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되는 데도 있고. 여기 너무 땅이 아깝더라고. 바로 앞에가 2호선 6호선 합정역 딱 바로 앞인데 여기만 또 개발이 안 됐고 저기엔 또 엄청 개발이 됐고 얘만 안 됐어 지금 보니까. 거기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합정역 대로변에 상업지 준주거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땅들은 비싸게 사더라도 사업 가치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대 상권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삼성화재 건물을 맞은편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홍대 상권이에요? 원래 이쪽 대로변에도 여러 가지 볼 게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차밖에 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홍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합정역에 가면 카페 거리도 있었고 먹자 상권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주차장길에서 홍대로 넘어가는 길 이런 길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600평짜리 대지 엄청 크잖아요. 이 대로변에 이 건물이. 이런 걸 보통 법인들이 사죠. 거의 법인이 사죠. 개인이 살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에코티 자체가 거의 3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개인이 300억 현금 가지고 건물 하나에 몰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건물들은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면 잘 안 사요. 뭐 사옥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시행 개발이나 이런 목적 아니면 안 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사기에는 좀 어려운 스타일이죠. 걷다 보니까 여기 이런 조그만한 건물도 꼬마 빌딩에 회사들이 6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은근히 회사들이 많네요. 조그만한 회사들이. 오피스가 많아요. 마포 오피스를 좀 얘기를 해보면 공덕이랑 마포역 쪽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나 대기업이 많은 동네고 여기는 중소형 건물들도 많고 트렌디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뭐 대표적으로는 스타일난다. 그리고 젠틀몬스터도 홍대 출신이고 여기가 또 교통이 편하잖아요. 앞에 대로변이 워낙 넓은 광대로변에다가 2호선 6호선
환승, 광역버스도 많이 다녀요. 맞아. 여기 교통은 진짜 좋더라고, 합정역이. 먹자 상권과 오피스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죠. 대로변에서 한 블럭만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이제 오피스들이 많고요. 오피스들 1층에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원래 카페 골목이었어요. 합정역 카페 골목 이 거리였어요, 원래. 지금 카페들보다는 약간 음식점들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먹자 상권과 좀 혼재된 것 같은데 이 동네가 약간 좀 감각적인 사옥들, 뭐 웹툰 회사, 세무법인이나 디자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고 건물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지어요. 그럼 궁금한 게 대로변 상업지가 지금 실거래 된 게 1억 네, 5천에 됐고 호가는 지금 뭐 1억 8천 뭐 네, 2억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로변 준주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네. 여기는 얼마예요? 이종주거 지역이잖아요, 여기 다. 7, 8천 정도 선에서 있다가 호가는 네, 뭐 1억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코로나 때 다른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여기 네, 좀 네. 정체됐어요. 홍대의 마포가 약간 정체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로변은 왜 또 비싸게 팔리고 여기는 왜 정체가 된 대로변은 거예요? 일단 용도 지역이 좋잖아요.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이에요. 네. 결국에는 땅이라는 거는 개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의 가치가 있으려면 용도 지역이 있어야 돼요.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그냥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네. 용적이 200% 300% 해도 임대료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400% 800%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짓는다고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또 대로변이랑 좀 다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합정역 카페오리가 진짜 위치는 되게 좋다, 접근성은. 네. 여기가 이종주거 지역이죠, 다. 네, 이쪽이 한 5년 정도 전? 그때 이쪽에 건물들이 되게 많이 지어졌어요. 한창 합정역 카페 거리가 유행이 되면서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가 좀 저평가됐던 거리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회사들 많이 들어오고 업종들도 많이 들어왔죠. 젠틀몬스터 본사죠. 네. 이것도 되게 멋있게 지었네.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한 5년 정도 여기서 잘 되셔서 성수동에다가 7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여긴 몇 평이에요? 250평인가 300평인가 아, 생각보다 되게 크진 않네. 이런데 다 개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목골목길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런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아, 요런 주택들? 네, 단독주택들이 되게 많았고 벙어리 소위 말해서 땅의 크기가 다 커요. 뭐 용적률 높이를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땅 크기가 크다 보니까 건물 규모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잘 지었죠. 길목도 이렇게 좁지 않고 네. 차 두 대는 충분히 다 지나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한때 괜찮았을 때, 개발 한참 됐을 때는 여기 붐이었겠다, 되게. 붐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뭐 많은데? 저쪽으로 가면 주차장길인데 주차장길 메인 상권을 가기 전에 여기 거리가 이제 이쪽 끝으로 가다 보면 하하 씨랑 김종국 씨가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던 거리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 그런 거예요? 합정역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피스들이 있으니까 상권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외부인들이 들어와요. 아, 여기서부터는 홍대 상권이라 보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홍대 메인 상권에 붙어있는 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적으면 타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홍대 상권이 그럼 얼마나 작살이 난 거예요?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평균적으로 한 30-40% 이상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홍대가 임대료 자체가 워낙에 비싸요. 한 달, 두 달만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 약간 않아요. 명동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그렇죠. 있네요. 홍대가 실제로 홍대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먹자 상권으로 오는 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는 데다 보니까 특히 또 밤 상권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가 있는 저기 임대문인데도 스페인 음식점이라고 저녁에 맥주 먹는 데였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문 닫았구나.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 타격이. 힘든 거. 저는 홍대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딱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강남이 센 상권이구나. 이렇게 코로나로 흔들려도 강남은 진짜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물 뭐예요? 이거 요즘- 콘크리트로 그냥 엉뚱상상? 이건 뭐예요? 다 노출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문이 없어요. 창문 없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이거를? 채광이 아예 안 될 텐데. 이거는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건축을 하셨던 분이 이거 직접 사용하셨었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은 거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거를 더 선호하지 않았나. 별로지 않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광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는 분들이 좀 폐쇄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감각적이고 막 하니까. 있어요. 갤러리들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갤러리들도 채광 있는 걸 좋아해요. 채광 있는 게 훨씬 더 왔을 때 더 탁 트이고. 직사광선은 피하라면서요. 그림이요?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는 안 좋은데 어느 정도는 받아도 괜찮아요. 전시 기간 동안 좀 받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고, 그래도 좋은 그림들은 다 또 안쪽에 놓고 밖에는 좀 탁 트이게 만들어가지고 채광이 좀 들어오면 갤러리도 환해 보이거든. 더 넓어 보이고. 그렇죠. 다 막혀 있으면 약간 좀 답답하잖아. 오래 있기가 싫잖아, 사람이. 이런 건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어떤 건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네, 댓글로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동현 씨, 여기 우리 홍대 완전 메인 상권에 와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길이고 저기 상상마당 있고 메인 상권에 와 있는데 나치고도 사람이 되게 없네요. 아니 뭐 새벽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기 거리 특히 이 사거리가 사람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 탐탐 앞에서 사람들 다 기다리고 신동엽 씨가 갖고 있는 건물이 지금 아시바 터져 있네요. 이거 신동엽 씨가 산 거예요? 내려가면 서정원 씨가 산 것도 있죠. 홍대 연예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영현 씨가 얘기한 대로 강남의 비경가는 상권이었고
실제 평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 메인 거리가 평당 1억 5천. 1억 5천. 대로변도 아닌데 상업지도 아니고 이면인데 1억 5천이 진짜 비싼 거잖아. 메인 여기 밑에는 이제 주차장길이라고 하고 주차장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정도 초반 정도 선에 형성이 되는데 이 메인길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 정말 더 메인으로 가서 제일 핵심 건물 같은 경우 4억에도 팔렸어요. 도산대로 메인 도로가 지금 호가가 3억이잖아. 근데 여기 메인이 진짜 임대료도 비싸고 완전 메인이긴 해요. 도너츠 가게가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 도너츠 가게? 네, 제 지인분이 하는 데인데. 몇 평짜리예요? 이게 20평 좀 넘어요. 20평? 안 돼요. 임대료 20평. 얼마일 것 같아요? 25평. 네, 추정을 해보면 가로수길 메인 도로가 요즘에 조금 더 올랐다고 하지만 비싸게 불렀을 때 평당 60 정도 불렀잖아요. 1200 정도 하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600. 평당 80이라고? 아니 가로수길보다 비싸요 아니, 여기가? 여기가 진짜 메인이 지긴 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기 힘들 정도의 매물이었어요. 아니 가로수길 메인도 70이잖아요. 네. 평당 60, 70이잖아. 맞아요. 그것도 약간 공실이 있어가지고 좀 비어있는 데 많잖아 가로수길에 보면. 근데 어떻게 여기가 80을 받아요? 홍대 원래 메인이 그 정도 임대료가 높았던 지역. 홍대 지인분 어떻게 저거 지금 홍대 유동인구 줄고 막 장난 아니라며. 그 딱 요즘 직전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4단계하기 직전에 계약. 이 델타 변이 확산되기 전에 이제 좀 사그라드는구나 하고 네, 계약하셨는데 지금 맞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만약 이 시기 아니었으면 이분들 여기를 오히려 못 들어오실 것 같다는 너무 비싸서. 여기는 플레이그라운드 자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참 때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이었어요. 아니 평당 100만 원이라고? 평당 100은 강남에도 없잖아요 거의. 아니, 강남역은 건물 가격이 막 평당 6억 5억씩 하는 데고. 그 정도로 사실 핫했던 동네예요. 지금도 핫하긴 한데 정말 많이 빠졌네요. 지금 궁금한 거, 지금 홍대가 핫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수 이동인구가 30% 이상 빠졌다면서요. 그러면 건물 호가라든가 월세가 많이 빠졌나요? 호가가 빠진 건 아닌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매매가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 다른 데가 많이 올라간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떨어진 거라고 보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좀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도 거의 정체되거나 약간 내려가는. 그럼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상권이 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상권도 있어요. 맞아요. 성수동 서울숲 상권은 그렇죠. 굉장히 이태원 빠지고 홍대 빠지고 이러면서 맞아요. 애들이 서울숲으로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은 상권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한 게 이태원이잖아. 이태원과 우리랑 비교하면 어때요? 근데 이태원 명동에 비하면 덜해요. 명동 거의 100% 외국인이었고요. 이태원 같은 경우는 80%가 외국인, 70%가 외국인 정도였는데 여기는 외국인 비중이 한 30, 40% 정도 됐다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다 저녁 상권이잖아요. 가보면 다 술집들, 그렇지. 클럽들, 라운지. 근데 거리두기 해버리면 뭐 장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 헌팅 술집이 진짜 유명해요. 헌팅 술집이 제한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다시 홍대예요. 왜냐면 홍대에 있던 헌팅 술집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업 제한을 받게 대현 씨 왜 이렇게 헌팅에 대해 잘 알아? 모텔도 잘 알고 하여튼 되게 잘 알더라고 그런 저는 부분들.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마당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홍대 메인거리인데 원래 이 메인거리 여기도 주차장 거리였어요. 주차장이 없어지고 차 없는 거리가 됐네요. 주차장을 없애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홍대 안 온 지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거리 자체가 사실 권리금도 막 10억씩 했던 권리금이 10억이라고? 네, 20평짜리가 10억씩 하고 워낙 메인이었어요. 권리금 10억 주고 들어오신 분들은 매출이 떨어지면 정말 너무 화나겠다. 이건 사실 코로나의 그런 상태 때문에 많이 심각한데 그래도 공실이 안 나는 이유가 완전 박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 아니다. 메인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도 홍대니까 좀 버티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명동, 이태원은 다 죽었는데 그래도 홍대기 때문에 유지 정도까지는 되는 정도로 대학생들이 안 오는 것도 크게 영향이 있죠. 근처에 막 홍대, 연대, 이대 막 다 이쪽 근처에 있는데 외국인도 많이 안 오니까 전체적으로 상권의 가격 한 5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50%가 빠져도 50%니까 버티는 거지. 여기서 더 빠지면 다른 데처럼 공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걸어보니까 공실은 없네요.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게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명률이 낮아지면 언젠가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버티고 임차인들도 버티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나중에 버텨서 상권이 다시 좋아지면 여기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포기 못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 이건 건물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이게 땅이에요? 이게 진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아니, 사실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약간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게 그래도 불법인데 여기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인데 도로에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걸 허가를 해주는 이게 워낙 오래됐어요. 그래서 약간 명동에 가보면 메인 도로에 포장마차 있는 것도 거기도 뭐 얘기 말로는 자리값이 엄청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물은 아닌데 그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건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봐봐 이게 약간 좀 건물은 확실히 아닌데 이렇게 또 돼 있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별 문제 삼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를 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이권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높고 이권이 많은 지역에서 메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철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여기는 진짜 위에 보니까 딱 봐도 저건 건축물이 아니거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위법 건축물이 확률이 그렇죠. 높은데 네. 저렇게 그래 다 지워져 있네요 이게. 이거는 진짜 오래됐어요.
있어요. 사람들 정말 많을 때는 지금 이 거리가 사람들이 치여서 걸어다닐 수가 없는 나 한 번 그런 적 있었어. 예. 홍대 여기 왔는데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나? 쭈쭈바라는 내가 페라리를 타고 있었어. 458 네. 이탈리아를. 그 당시에 이제 페라리 클럽 FCK라고 있었는데 드라이브 장이 네. 위치를 정하고 어디 가자 정한단 말이야. 근데 홍대를 가자는 거야. 나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여기에 차들이 이렇게 슈퍼카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질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어떤 남자애가 술에 취해서 가면서 차에다 침을 뱉는 거야. 난 그걸 목격을 했거든. 홍대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어요. 네, 그렇죠. 옛날 추억도 소환하네요, 또 이렇게. 사실 여기도 실제로 차가 다니면 민폐일 정도로 되게 많은 곳이고 형이 말한 30살이니까 거의 9년 전? 9년 전에 비해서 한 오히려 3, 4년 전이 상권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여기는 진짜 메인 중에 메인에 엄청나게 사람 많고 코로나 다들 터지기 가더라고요. 전에 여기가 절정이었나 보네요. 절정이었죠. 근데 이게 역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네.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뭐 통화량도 많이 풀리고 네. 하면서 또 이득을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네. 보고 코인도 또 엄청난 이득을 보고 맞아요. 사람들 중에 역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 사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다들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메인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가격이 얼마나 해요? 올해 거래 사례가 평당 2억, 1억 9천 얼마니까 2억 정도까지 찍혔어요. 여기 2종인데도 평당 2억이 팔렸어? 네. 거의 세로스길보다 더 비싸게 팔린 거 아니야? 코로나 타격인데도 2억이 팔린 거잖아. 네, 여기 있는 건물주들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 동네 못 사. 코로나 회복만 되면 막 3억도 그렇죠. 갈 수 있고 하니까 네. 못 들어온다 못 생각하니까. 들어온다. 여기 횡단보도가 제일 메인 횡단보도 중에 하나고 그 앞에 보면 토니모리가 있는데 어. 토니모리가 예전에 평당 3억인가 4억인가 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호가가 작은 규모의 건물인데 엄청 알짜배기. 이 건물이 네, 호가를 3, 4억을 불렀었어요. 제가 소문으로 4억에 팔렸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요즘 떼보질 않아서 아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 딱 메인이긴 네. 하다. 평당 3억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죠, 맞아요. 가로수길도 아직 3억에 찍힌 사례가 없을 거예요. 아, 도산대로도 3억에 찍힌 경우는 거의 네, 없잖아요. 맞아요. 대로변에. 최근에 그 맥도날드 건물 옆에 그 건물이 한번 팔렸는데 근데 신축 건물이니까 건물값이 한 100억 같이 거기다가 했다고? 광고판도 있었잖아. 그 예전에 380억에 나왔던 그 네, 건물이구나. 맞아요. 그렇군요. 그 건물에도 사연이 많지만 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정하고 홍대를 둘러봤는데 저희가 일단 이제 저희 AK 플라자까지 한번 네, 딱 보고 왔는데 둘러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다시피 많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연남동 사건이 괜찮아요. 거기도 많이 빠졌었잖아. 되게 프랜차이즈로 유명했던 대표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매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를 다 봤는데 코로나 때 거의 유일하게 권리금이 유지되는 사건이 연남동이다. 왜 그런 거예요? 연남동 같은 경우도 약간 서울숲처럼 공원 상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밖에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같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런 저녁 상권들이 안 좋아지니까 연남동 같은 경우는 낮술 먹기도 좋고 분위기 자체가 낮 상권, 카페 상권이 많으니까 야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권이라는 게 좀 큰 메리트인 네, 거네요. 코로나 그게 오히려 시대에는. 메리트가. 지금 연남동 가보면 건물이 엄청 팔리고요. 엄청 지어지고 있고 상권 자체도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상권을 돌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상권 도지 3년 됐어요 이제. 맞아요. 3년 동안 수많은 상권들 돌면서 느끼는 게 돌고 도는구나. 유행도 돌고 돌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상권이 좀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또 언젠가 사이클이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메인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할 거고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메인 지역이 아니라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지역들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인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고 이제 외국인이 좀 풀리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 메인들이 이용할까 이미 임차인들이 많이 나가고 그렇죠. 상권이 공실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그 진짜로. 상권의 특색이 조금씩 잃게 된 건데 잃게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아니라 이런 홍대나 이런 한국인들이 더 이용하는 상권 로컬 상권들로 더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많이 둘러봤는데 합정역 상권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합정역 바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대형 건물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면도로의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실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유지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홍대에서 가지 상권들이 요즘에 좀 어려워진 거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던 가지 상권에는 임대가 많고 공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합정역은 오피스 상권으로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불황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게 조금 더 증명된 사례고요. 그리고 합정역의 대로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합정역 대로변 같은 경우는 다상업지, 중주거지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신축을 많이 했잖아요.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대로변 자체가 그리고 호텔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기 호텔도 들어왔어요. 네, 이랜드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이 대로변에. 이 연결되고 있는 대로변 자체가 공덕이나 마포에 있는 그런 오피스, 대형 오피스 스타일의 상권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감각적이고 좀 젊은 느낌의 그런 오피스 상권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 뭐 호텔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확실히 대로변 역세권은 파괴력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상권이 아니더라도 개발하는 분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층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버틸 만한 펀더멘탈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면도로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홍대 메인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오히려 이태원이나 명동에 비해서는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공실률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정도는 그래 소위 말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2, 3년, 3, 4년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임대료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좀 조속히 해결이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홍대도 부흥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만약에 이 델타 변이가 3년 막 이렇게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자영업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완전 거라고 무너질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홍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 홍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면서 보셨겠지만 좀 노후화돼 있던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예요. 홍대가 원래 대규모 큰 건물 개발들보다는 이면도로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건물이 개발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홍대 대로변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 대한 영향도 좋고 도로 사정도 좋고 그다음 상업지 이런 용도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대로변을 걷다 보면 고층 건물로 다 개발이 됐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오피스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고 여기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신촌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외부 사람들로만 가지고 운영되는 상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버티고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홍대의 미래는 어떻게 또 점치십니까? 코로나 전에는 홍대가 강남에 버금가는 강남을 견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임대료도 이만큼 비싸고 홍대 건물주들이 강남 건물주 나 부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경우들도 많았는데 위기를 한번 경험하면서 강남과 홍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그래도 펀더멘탈 역시 강남이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해결이 되면 이 홍대만의 또 20대 젊은 느낌의 상권은 다른 데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권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복되는 시점에 잘 치고 빠지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부동산은 어려울 때도 존버할 수 있는 자금력과 멘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홍대 메인 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게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 많고 이게 영끌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임대료가 덜 나와도 상황이 좀 덜 되더라도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손바뀜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명동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지금 진짜 많아요. 명동 요즘 메인길이 막 6억에 팔렸어. 그런 영향들이 되게 많이 받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이 메인길에서 하나 팔렸잖아요 지금. 하나 팔렸고 2억에 팔렸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홍대가 다시 어떻게 변화하고 다시 일어날지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보니까 또 재밌고 너무 더워요. 요즘 솔직히 이게 밖에서 컨텐츠 찍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땀 봐. 우리의 노고를 또 이렇게 내가 요즘에 이빨로만 덜어서 또 밖에서 좀 찍고 싶었는데 저희 노고를 좀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상품 컨텐츠 마치겠습니다.